(36화) 줄거리. 위나라가 한나라를 치자 한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제나라 손비는 곧장 위나라 도성을 친다. 급히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요는 손빈의 계책에 따라 매복해 있던 마른 땅에서 10,000명의 국노수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이에 제나라는 위한 조나라를 거느리게 된다. 손빈은 제선왕의 권유에도 벼슬을 사양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 후 제선왕은 풍류와 궤변을 즐기던 중 종리춘이란 여인의 간암을 듣고 감탄하여 다시금 정사를 돌보게 된다. 한편 수많은 적들을 둔 진나라의 상황은 함양거리에서 5마리의 소에 찢겨서 죽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소진은 육국을 돌며 합종책으로서 6나라 상국이 되어 위풍당당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에 세상에 나아가려던 장인은 소진에게 모욕을 당하고 진나라로 가지만 그 모든 것이 소진의 깊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된다. (91) 장의 기초. 소진은 진나라로 서신을 보내 육국이 연합했음을 알렸다. 이에 진의 문왕이 크게 놀라 상국 공손년에게 묻는다. 진정 육국이 하나로 뭉쳤다면 우리는 그들을 분리시켜야만 비로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소.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공손년이 대답한다. 동맹을 선동한 것은 조나라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선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토벌하십시오. 그리고 조나라를 도우려는 나라가 있으면 즉시 군사를 돌려 그 나라를 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나라는 겁을 먹고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장의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이번에 새로 동맹을 맺은 6나라를 갑자기 분리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조를 친다면 5나라가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할 텐데 어느 겨를에 군사를 돌려 다른 나라를 친단 말입니까? 당치도 안 싸웁니다. 우리 진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위나라며 가장 먼 나라는 북쪽에 있는 연나라입니다. 대왕께서는 먼저 위나라로 많은 뇌물을 보내 친분을 두터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나라는 위나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연나라 태자와 혼인을 맺는다면 자연 동맹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의 문왕은 장의의 계책을 좇아 일찍이 빼앗은 위나라 양릉 땅 등 7개읍의 성을 돌려주고 위양왕에게 화친을 청했다. 이에 위나라는 마음이 동해 즉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친분을 맺었다. 그 후 진의 문왕은 자신의 딸을 연나라 태자에게 출가시켰다. 조양왕이 이 소문을 듣고 소진을 불러 나무란다. 그대가 주장하여 육국이 동맹했는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위나라 연나라가 진나라와 우호를 맺었다 하오. 이래서야 어찌 동맹을 믿고 안심한단 말이오. 만약 내일이라도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과연 위나라 연나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겠소. 소진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청한다. 원컨대 신이 영과 위 2나라로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아오겠나이다. 소진은 서둘러 조나라를 떠나 먼저 연나라로 갔다. 연혁왕은 소진을 상국으로서 정중히 대했다. 이때 연혁왕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그동안 제선왕은 연문공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 10개 성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소진이 연혁왕에게 진나라와 혼인한 것을 문책할 틈도 없었다. 연혁왕이 도리어 소진을 나무란다. 별세하신 부왕께선 생전에 그대의 말만 믿고 동맹에 가입하셨소. 그런데 부왕의 시체가 채 식기도 전에 동맹국인 제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성 10개를 빼앗아 갔으니 이래서야 무엇 때문에 동맹을 한단 말이오. 소진이 황망히 대답한다. 신이 곧 제나라에 가서 대왕을 위해 빼앗긴 성 10개를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은 선생만 믿고 있겠소. 이에 소진은 곧 연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소진이 제선왕에게 고한다. 연왕은 대왕과 동맹한 사이며 진왕과는 사돈이 됩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연나라성 10개를 탈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연나라뿐만 아니라 진나라 역시 제나라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성 10개소를 얻기 위해 영가진 두 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는 것은 과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빼앗은 성 10개소를 돌려주고 영가진의 환심을 사도록 하십시오. 제선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연나라에게 빼앗은 성을 돌려주었다. 연역왕은 소진의 공을 치하하고 연나라에 계속 있어달라고 청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소진의 제주를 사모하고 있던 연역왕의 모친 문부인이 그를 내궁으로 불러들였다. 이날 소진은 문부인과 사통하게 되었다. 연역왕은 소진과 자신의 모친이 사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체 내색하지 않았다. 소진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연역왕이 더욱 두려웠다. 이에 소진은 연나라 상국 자지에게 자기 딸을 출가시키고 소대 소려 두 동생으로 하여금 상국 자지와 의형제를 맺게 했다. 어느 날이었다. 연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다진 소진이 연역왕에게 아랜다. 지리상으로 보아 우리 연과 제는 결코 공존할 수 없사옵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제 나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연역왕이 묻는다. 어떻게 제 나라를 꺾는단 말이오? 신이 연나라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가장하고 제 나라로 달아나면 제 나라 왕은 필경 신을 중용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신은 갖은 술책을 써서 제 나라의 발전을 막고 종래는 연나라에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왕은 쾌히 이 계책을 승낙하고 소진을 제 나라로 보냈다. 제선왕은 도망 온 소진을 영접하여 객경으로 삼았다. 그 후 소진은 제선왕에게 사냥과 음악을 권했다. 그리고 재물과 여색을 좋아하는 제선왕을 부추겨 세금을 대폭 올리게 하고 많은 궁녀를 뽑게 했다. 제선왕은 소진의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에 상국 전영과 객경인 맹가가 힘껏 간했으나 제선왕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선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제민왕이 왕위에 올랐다. 새로 즉위한 제민왕은 진나라 여인을 맞아 왕으로 삼았으며 상국 전영을 설공으로 삼고 정각군이란 칭호까지 주었다. 제민왕은 처음엔 나라를 힘껏 다스렸으나 점차 소진의 뛰어난 언변에 매혹되었다. 한편 장인은 소진이 조나라를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진해문왕에게 아랜 다음 이미 언약한 위나라 양릉 등 칠읍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위양왕은 크게 노하여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어째서 언약한 대로 탈취한 옛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진해문왕은 대답 대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쳐들어가서 포양 땅을 함락시켰다. 장이가 진해문왕에게 말한다. 대왕께선 이번에 점령한 포양 땅을 위나라에 돌려주고 또 공자요를 볼모로 보내 우호를 맺으십시오. 장인은 진해문왕의 승낙을 얻어 공자요와 함께 위나라로 갔다. 장이가 위양왕에게 권한다. 우리 왕께서 위나라를 극진히 생각하사 이번에 함락시킨 포양을 돌려주시고 또 볼모로 공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우리 왕께 감사의 뜻을 충분히 전하십시오. 위양왕이 묻는다. 무엇으로 살해해야 하오? 장이가 대답한다. 만약 대왕께서 감사의 뜻으로 땅을 베어 바친다면 진나라는 위나라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과 위가 서로 연합하여 모든 제후들을 제압한다면 오늘날 진나라에 바친 땅의 몇십 배나 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위양왕은 장이의 말에 현혹되어 진나라의 소량 땅을 바쳤다. 그리고 볼모는 둘 수 없다고 굳고 사양했다. 이에 장이가 공자요와 함께 진나라로 돌아가서 경과를 보고하자 진해문왕은 그 공을 크게 치하했다. 그리고 공소년의 관직을 삭탈하고 장이를 상국으로 삼았다. 한편 초이왕이 별세하자 그 아들 웅계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초해왕이다. 이에 장이는 초해왕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 내용은 지난날 자신이 초나라에 있을 때 도둑으로 몰려 혹독한 매를 맞았지만 사실 화씨의 구슬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초해왕은 이 서신을 읽고 상국 소양을 불러 책망한다. 그대는 어째서 장이를 선함께 청거하지 않고 도리어 도둑 누명을 씌웠소. 지금 장이는 진나라에서 등용되어 크게 활약하고 있소. 소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소양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마침내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초의 왕은 장이가 혹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진이 이루어 놓은 육국동맹에 더욱 의지했다. 장이가 진의 문왕에게 상국의 인을 내놓으며 청한다. 청컨대 신은 위나라로 가겠습니다. 진의 문왕이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장이가 대답한다. 아직도 소진이 이루어 놓은 육국동맹이 깨어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에 신이 위나라에 가서 중임을 맡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위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게 만들겠습니다. 육국 중에서 한 나라만이라도 진나라를 섬기게 되면 동맹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진의 문왕은 기꺼이 장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이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자 위양왕은 반가이 맞아 상국으로 삼았다. 어느 날 장이가 위양왕을 설득한다. 우리 위나라의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조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제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한나라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적의 침입을 맞아주는 험한 산도 강물도 없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 때문에 언제고 적의 침입을 받으면 사분오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온즉 대왕께선 강한 진나라를 섬겨 장차 편안한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위양왕은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장인은 은밀히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위나라를 치라고 통지했다. 이에 진의 문왕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쳐들어와서 고곡 땅을 점령했다. 진군의 침략을 받은 위양왕은 크게 노하여 결코 진나라를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위양왕은 육국동맹에 더욱 기대를 걸고 초의 왕을 맹주로 추대했다. 한편 소진은 제나라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다. 제나라 상국 전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전문이 부친의 작고를 계승하여 설공이 되었으며 호를 맹상군이라 했다. 전영은 생전에 40여 명의 아들을 두었다. 전문은 천한첩의 소생으로 출생한 날짜는 5월 5일이었다. 이에 전영은 흉일에 태어난 아이를 내다버리라고 분부했다. 그러나 그 첩은 차마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 몰래 전문을 키웠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전문이 5살이 되자 첩은 아들을 데리고 전영에게 갔다. 전영이 자신의 명을 어긴 첩에게 화를 내자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묻는다. 아버님은 어째서 소자를 내다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전영이 대답한다. 예로부터 5월 5일은 흉일이라 일컫는다. 그날 태어난 자식은 집안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린 목숨을 어찌 함부로 뺏을 수 있습니까? 이에 전영은 능히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어린 아들의 총명한 물음에 크게 감탄했다. 그 후 전문은 10살이 되자 손님을 훌륭히 접대했다. 손님들은 전문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 이윽고 제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문과 만나기를 원했다. 이에 전영은 전문의 성품이 어질다는 것을 알고 서출인 그를 적자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호인 설공을 계승하게 하고 호를 맹상군이라 했던 것이다. 맹상군은 선친의 뒤를 이은 후에 관사를 크게 짓고 천하 모든 선비를 초빙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천하 모든 망명객과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까지 맹상군 문화에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귀한 몸이었지만 음식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먹었다. 어느 날 맹상군은 손님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런데 불빛이 손님들 밥상에만 비쳐 맹상군의 밥상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한 손님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분연히 외친다. 맹상군이 음식에 차별을 두어 자신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는 이렇게 박대하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어진 분으로만 믿고 있었으니 참으로 허무하도다. 그 말을 마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 했다. 맹상군은 일어나서 그 손님에게 자기의 밥상을 보여주었다. 맹상군의 밥상은 모든 손님의 밥상과 차이가 없었다. 손님이 크게 탄식한다. 맹상군이 모든 선비를 대접함이 이와 같은데 감히 의심을 품었으니 나는 참으로 소인이로다. 내 무슨 면목으로 맹상군 문화에 머무르리요. 그 손님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맹상군은 그 손님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몹시 애통해했다. 이 같은 맹상군의 태도에 모든 손님은 크게 감동했다.
그 후 맹상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 함께 식사하는 손님만도 항상 수천 명이었다. 모든 나라 왕들은 맹상군의 어진 인품을 전해 듣고 마침내 제나라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감히 제나라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 한편 장이가 위나라 상국이 된 지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위양왕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위해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초해왕은 사신을 보내 위해왕에게 진나라를 치자고 제의했다. 위해왕은 초나라의 제의를 쾌락했으며 한조, 연, 세나라도 진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제나라의 동의만 얻으면 육국이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나라 사신은 제나라로 가서 함께 진나라를 치자고 교섭했다. 제민왕은 모든 신하를 불러 이 일에 대해 상의했다. 좌우 신하들이 일제히 고한다. 진나라는 왕과 혼인한 사이이며 아직껏 우리와 원수진 일도 없었사옵니다. 그러니 진나라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국을 동맹시킨 소진만은 이 기회에 진나라를 토벌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맹상군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진나라를 칠 수도 안 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진나라를 친다면 우리는 진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며 진나라를 치지 않는다면 동맹한 5나라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하온즉 군사를 일으켜 동맹한 5나라에 대한 신용을 지키되 대세를 감망하며 되도록 천천히 행군하게 하십시오. 제민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 일은 그대가 알아서 조처해 주오. 이윽고 맹상군은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제나라 도읍을 떠났다. 맹상군은 교회에 이르러 병이 났다고 칭탈하고 아예 드러누웠다. 이에 제나라 군사들은 행군을 서두를 수가 없었다. 한편 한조, 위, 연, 네 나라 왕은 초해왕과 진나라 함곡간에서 만나 때를 정하고 진격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잘 단합되지 않았다. 이에 함곡간을 지키던 수장 화리질은 싸울 태세를 갖추고 관문을 열어놓았다. 화리질이 관문 위에 서서 크게 소리친다. 우리와 싸우려면 한꺼번에 쳐들어오라. 내 너희 군사들을 모조리 극락으로 보내주리라. 5나라 왕은 서로 미룰 뿐 아무도 선봉이 되어 쳐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진군과 연합군이 대치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화리질은 몰래 군사를 내보내 초나라의 군량을 운반하는 길을 끊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고 초군이 크게 당황한 사이 화리질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초군은 대패하여 달아났으며 네 나라 왕도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맹상군은 진나라 국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연합군이 이미 회군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군사를 돌려 제나라로 돌아갔다. 제민왕이 맹상군을 영접하며 말한다. 소진의 말을 들었더라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도다. 제민왕은 맹상군에게 황금 100근을 하사했다. 그 후 제민왕은 맹상군을 더욱 아끼고 신임했다. 그 반면 소진의 세력은 차츰 줄어들었다. 한편 진군에게 대패하고 돌아간 초해왕은 장차 진과 제 2나라가 친분을 맺을까봐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제나라로 사람을 보내 맹상군과의 우위를 두터이 했다. 이리하여 맹상군의 주선으로 초나라는 제나라와 정식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제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사신을 보내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제선왕 때 많은 총애와 신임을 받던 소진의 권세는 나날이 줄어들었다. 이에 지금까지 소진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은 서로 상의하여 소진을 죽이기로 합의했다. 어느 날 소진은 제민왕을 아련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갔다. 그때 맞은편에서 낯선 사나이가 가까이 다가와 재빨리 비수를 뽑더니 소진의 배를 힘껏 찌르고 달아나 버렸다. 소진은 비수가 꽂힌 배를 움켜잡고 기다시피 제민왕 앞으로 갔다. 대왕이여, 신은 죽습니다. 제민왕이 깜짝 놀라 분부한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속히 범인을 체포하라. 소진이 간신히 버티고 서서 청한다. 원컨대 신이 죽거든 대왕께선 신의 목을 베어 시정에 내다 걸고 다음과 같은 방을 붙이십시오. 소진은 연나라 첩자였다. 그래서 소진을 잡아 죽이려던 참이었는데 이렇듯 앞서 이를 해치웠으니 내 마땅히 천금을 주어 보답해야겠다. 소진을 죽인 자는 스스로 출두하여라. 그렇게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진은 말을 마친 다음 곧 숨을 거두었다. 재민왕은 소진의 유언에 따라 그 머리를 베어 시정에 걸고 방을 붙였다. 다음날 한 사내가 그 방을 보더니 자랑스럽게 말한다. 내가 바로 소진을 죽인 사람이다. 시리는 즉시 그 사내를 결박지어 궁으로 끌고 갔다. 그 사내는 심한 매를 맞고 소진을 죽이라고 사주한 인물들을 낱낱이 고했다. 이에 소진을 죽이는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차명을 당했다. 소진이 죽자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비밀이 드러났다. 소진이 죽을 때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제나라를 멸하기 위해 연나라에서 온 첩자였습니다. 재민왕은 비로소 지금까지 소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이에 재민왕은 맹상군에게 군사를 주어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제군이 쳐들어오자 소진의 동생 소대가 연왕쾌에게 아랜다. 우리에게는 강한 제나라 군사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사옵니다. 공자를 제나라에 볼모로 보내 화평을 청하십시오. 연왕쾌는 별도리 없이 소대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소려는 공자를 데리고 제나라로 가서 화친을 청했다. 재민왕이 소려를 굽어보며 호통친다. 너는 소진의 동생이 아니냐. 내 소진에게 속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민다. 속히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소려가 재민왕에게 말한다. 대왕께선 잠시만 신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난날 우리 삼형제는 진나라를 섬기려 하는 연왕에게 누차 제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간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님께서 제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연왕은 진나라의 원조를 청하시려 했지만 우리 형제는 대왕의 위덕을 고하고 마침내 화평을 청하기 위해 신이 볼모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왕께선 죽은 신의 형님을 의심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누명을 씌우려 하십니까? 재민왕은 비로소 노여움을 풀고 소려를 후히 대접한 다음 대부로 삼았다. 이에 소려는 연나라 공자를 볼모로 바치고 제나라에 머물렀다. 한편 위나라에서 상국으로 등용된 장인은 소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비로소 내가 혓바닥을 놀릴 시기가 왔다. 장이가 기회를 틈타 위의 왕에게 말한다. 지난번 진나라는 5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육국을 동맹시킨 소진은 자기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어찌 안심할 수 있습니까? 대왕께서는 아직도 소진이 창시한 육국 동맹을 믿고 진나라를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육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고 그 후 진군과 연합하여 위나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의 왕이 장이의 말을 듣고 당황하여 대답한다. 과인은 그대의 말을 쫓아 진나라를 섬기고 싶지만 그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이오. 신이 진나라에 가서 지난 일을 사죄하고 반드시 우호를 맺고 오겠습니다. 위의 왕은 장이에게 좋은 수레를 주어 진나라로 보냈다. 장이는 진나라로 돌아가서 진과 위 두 나라의 우호를 맺었다. 이에 장이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다시 진나라 상국이 되어 부귀를 누렸다. 연나라 상국 자지는 신장이 8척이요 허리가 10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체구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손으로 나는 새를 잡고 달리는 말을 능히 붙잡을 수 있는 장사였다. 자지는 연여광 때 이미 상국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연여광의 뒤를 이어 즉위한 연왕쾌는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상국 자지는 왕위를 찬탈할 뜻을 품게 되었다. 일찍이 소진의 동생 소대와 소려는 상국 자지와 의형제를 맺었었다. 그래서 외국 사신이 오기만 하면 상국 자지의 덕을 굳고 칭송했다. 어느 날 연왕쾌는 소대를 불러 제나라에 가서 볼모로 가 있는 공자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소대는 제나라에 가서 공자와 소려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소대가 궁으로 들어가서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자 연왕쾌가 묻는다. 듣건대 제나라에는 맹상군이라는 큰 인물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았소. 과연 맹상군이 왕을 잘 보좌하여 장차 폐업을 성취시킬 만한 인물입니까? 소대가 대답한다. 물론 맹상군은 뛰어난 인물이옵니다. 그러나 제왕이 그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데 어찌 폐업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연왕쾌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만약 과인에게 맹상군 같은 신하가 있다면 어찌 정사를 맡기지 않으리요. 어찌 대왕께서는 우리 연나라에 맹상군만한 인물이 없다 하십니까? 상국자지야말로 맹상군에 버금가는 인물이옵니다. 연안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연안캐가 대부 농모수에게 묻는다. 자고로 많은 임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요와 순 두 임금만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농모수 역시 상국자지의 일당이었다. 그 이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물려주었고 순임금 또한 천하를 우임금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임금은 어째서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소? 우임금 역시 이객에 천하를 전했으나 태자는 패하지 않았나이다. 때문에 우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계가 천하를 가로챈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임금의 덕이 요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평함은 이 때문이옵니다. 과인이 상국자지에게 왕위를 양도하면 어떻겠소? 농모수가 반색하며 칭송한다. 만약 대왕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요와 순 두 임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연안캐는 농모수의 칭송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윽고 연안캐는 모든 신하를 궁으로 불러 태자평을 패하고 상국자지에게 나라를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자지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낸 다음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송구스러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왕위를 내놓은 캐는 신하의 열에 내려섰다. 그리고 그 후 별궁에서 지냈다. 소대와 농모수는 상경이 되었다. 장군 시피는 세상이 바뀐 데 분노하여 본부군을 거느리고 자지를 쳤다. 이때 많은 백성들도 장군 시피와 함께 궁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10여일간이나 싸움이 계속되자 양편의 사상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시피는 결국 싸움에 패하여 죽음을 당했다. 농모수가 자지에게 말한다. 이번에 시피가 난을 일으킨 것은 태자평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지는 태자평을 잡아들이라고 분부했다. 태부 곽에는 이 사실을 알고 태자평과 함께 미복으로 갈아입고 무종산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태자평의 소동생인 공자직도 한나라로 달아났다. 한편 제민왕은 연나라에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장 광장에게 군사 10만 명을 주어 토벌하게 했다.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오자 자지를 미워하고 있던 연나라 백성들은 모두 음식을 들고 나와 열렬히 환영했다. 이에 제나라 군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50일 만에 연나라 도읍에 이르렀다. 연나라 도읍에 있던 백성들도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군을 영접했다. 자지를 따르던 일당들은 제군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달아났다. 단지 자지만은 스스로의 용맹을 믿고 농모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제군과 싸웠다. 그러나 연나라 군사는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으며 농모수도 전사했다. 자지는 힘껏 싸워 제군 100여 명을 죽였으나 결국 중상을 입고 사로잡혔다. 그동안 별궁에 있던 연안캐는 목을 메고 자결했으며 소대는 고국인 주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제나라 대장 광장은 연나라 종묘를 부숴버리고 부고에 있는 보물을 모조리 약탈했다. 또 연나라 땅 중에서 그 태반을 탈취했다. 그 후 제군은 자지를 함거에 가두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대장 광장은 속국인 연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머물렀다. 이는 준안왕 원년의 일이다. 제민왕은 자지를 능지처참하고 그 시체에 소금을 뿌려 모든 신하에게 나눠주었다. 결국 자지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목숨을 잃었다. 연나라 백성들은 자지를 미워했지만 제나라가 연나라를 아주 멸하자 모두들 격분하여 무종산에 숨어있던 태자평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그가 바로 연소왕이다. 태부 곽에는 상국이 되었다. 그 후 상국 곽에는 모든 고을로 구국운동을 선포하는 경문을 보냈다. 이에 모든 고을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제나라 군정에 반항했다. 결국 제나라 대장 광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제야 연소왕은 도읍으로 돌아와서 종묘를 새로 짓고 기필코 제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했다. 연소왕이 상국 곽에에게 말한다. 만약 제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아줄 인물만 있다면 과인은 기꺼이 그분을 섬기겠소.
원컨대 경은 과인을 위해서 그러한 인물을 찾아주시오. 과계가 아랜다. 지난날 한 임금이 환관 연인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이에 그 연인이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 시골에 이르렀을 때 죽은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인이 까닭을 묻자 시골 사람들은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던 말인데 이제 죽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으리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연인은 즉시 500금을 주고 죽은 말뼈를 사가지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임금은 크게 노하여 죽은 말뼈를 무엇 때문에 500금이나 주고 샀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에 연인은 신이 500금이나 주고 천리마의 뼈를 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왕께서 천리마의 뼈도 500금이나 주고 사셨으니 살아있는 천리마를 바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만간 살아있는 천리마를 끌고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니 왕께선 고정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연인의 말대로 그 왕은 1년 만에 3필의 천리마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신이 죽은 말뼈 노릇을 하겠으니 대왕께서 성의를 보이십시오. 머자나 어진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날부터 연소왕은 궁실을 새로 짓고 그곳에 과계를 모신 다음 제자의 예로서 섬겼다. 연소왕은 꿇어 앉아 상국 과계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친히 밥상을 갖다 바치고 문안 인사를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역수 옆에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다 많은 황금을 놓아두었다. 이는 어진 인물을 위해서는 그 황금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 이윽고 조나라에서는 극신이, 주나라에서는 소대가, 제나라에서는 추연이, 위나라에서는 굴경이 속속 연나라로 왔다. 연소왕은 그들 모두를 객경으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정사를 의논했다. 한편 제민왕은 연나라를 쳐서 연안쾌와 자지를 없애버려 천하의 그 위험을 떨쳤다. 초해왕은 육국맹장으로서 제나라와 동맹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진해문왕은 점점 강성해지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를 이간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장희에게 그 계책을 물었다. 장희가 대답한다. 신이 초나라에 가서 반드시 제나라와 친교를 끊도록 이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윽고 장희는 상국의 인을 내놓고 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이때 초해왕은 근상이란 자를 매우 총애하여 그 말이라면 안 들어주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장희는 근상을 찾아가서 많은 뇌물을 바치고 앞니를 부탁했다. 그 후에 장희는 궁으로 들어가서 초해왕을 아련했다. 초해왕은 오래전부터 장희의 명성을 들어온 터라 친히 계하로 내려와서 영접했다. 선생은 장차 과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오. 장희가 말한다. 신이 온 것은 진과 초 두 나라의 우호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과인에게 진나라와 우호를 맺을 생각이 없었겠소. 단지 진나라가 늘상 침략을 일삼아 감히 우호를 청하지 못했소. 지금 천하에 7나라가 있지만 강대국이란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뿐입니다. 우리 진나라는 제나라와 결탁할 수도 있고 초나라와 결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왕께서는 제나라보다 초나라와 우호를 맺고자 원하십니다. 만약 대왕께서 제나라와 절교하고 우리 진나라와 우호를 맺는다면 지난날 상왕이 탈취한 상어 땅 600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진나라 왕녀로 하여금 대왕을 모시게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진과 초 두 나라가 혼인하고 함께 모든 근심을 막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초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진나라가 지난날 빼앗은 땅을 돌려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제나라와 통교하겠소? 이날 초나라 모든 신하는 상어 땅을 되찾게 된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칭송했다. 그러나 객경 진진만은 반대하고 나섰다. 진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은 조상할 일이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초의 왕이 묻는다. 군사도 일으키지 않고 600리의 땅을 되찾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조상할 일이란 말이오? 진나라가 우리를 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와 제나라의 친교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나라와 절교한다면 우리는 고립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결코 대왕께 약속대로 600리의 땅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장희의 간특한 계책에 속고 있습니다.
제나라와 절교하면 장인은 대왕을 속이고 땅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제나라는 우리를 원망하고 진나라와 결탁할 것이며 장차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여 우리 초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장이가 진나라로 돌아갈 때 사신을 딸려보내 과연 그 사신이 상어 땅 600리를 받아오면 그때 제나라와 절교하십시오. 대부 굴평도 진진의 말에 찬동했다. 이미 장이에게 매수된 근상이 아랜다. 우리가 제나라와 단절하지 않는데 진나라가 무엇 때문에 땅을 주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진나라를 믿으십시오. 초의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진에게 말한다. 경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과인이 상어 땅을 되찾는 것이나 구경하도록 하오. 다음 날 초의 왕은 장이에게 상국의 인과 황금 100일, 좋은 말 40필을 하사했다. 그런 후에 북쪽 관문으로 사람을 보내 제나라 사신 일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분부하고 봉우축에게 장이를 따라가서 상어 땅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윽고 장이가 봉우축과 함께 초나라를 떠나 진나라도 가까이 갔을 때였다. 장이는 일부러 수레에서 떨어졌다. 이에 좌우 시종배들이 황망히 부축하자 장이가 짐짓 아픈 채 하며 말한다. 내 다리뼈가 부러진 모양이다. 속히 가서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야겠다. 장이는 수레에 누운 채 먼저 함양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마자 진해문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적은 서신을 보냈다. 며칠 후 봉우축은 함양성으로 들어가서 진해문왕을 아련하기 위해 궁으로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봉우축은 장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장이도 병이 위중하다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봉우축은 함양에서 3개월이나 허송한 다음 생각도 못해 장이가 언약한 대로 상어 땅 600리를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써서 진해문왕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진해문왕이 보낸 답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장이가 초나라에 그런 약속을 했다면 과인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소. 그런데 과인은 아직까지 초나라가 제나라와 절교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소. 이렇듯 초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과인만 약속을 지킬 수는 없소. 아무튼 장이로부터 직접 보고받기 전에는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소. 이에 봉우축은 다시 장이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봉우축은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초의 왕은 이 보고를 받고 진나라가 속히 제나라와 절교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송유를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제나라 경계에 가서 제왕에 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라. 이에 송유는 제나라 경계로 가서 실컷 제민왕의 욕을 하고 도망쳐 돌아왔다. 이 보고를 받고 제민왕은 크게 노하여 즉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함께 초나라를 치자고 교섭했다. 진나라 상국 장이는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입궁할 준비를 했다. 장이는 궁으로 들어가다가 조문 앞에서 봉우축과 마주쳤다. 장이가 일부러 의아한 표정을 짓고 봉우축에게 묻는다. 장군은 왜 땅을 받아가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러 계시오? 봉우축이 반색하며 말한다. 진해문왕이 장상국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에는 땅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다친 다리도 다 나으신 듯하니 속히 왕께 아뢰고 상어 땅 경계를 정해 주십시오. 그 일이라면 대왕께 보고할 필요가 없소. 지난날 초나라에 바치겠다고 한 것은 나의 시급인 사방 6리가량의 땅이오. 그런즉 초나라에 내가 직접 바치면 되오. 봉우축이 깜짝 놀라 묻는다. 나는 우리 대왕으로부터 상어 땅 600리를 받아오라는 분부를 받았소. 장이가 시침을 떼고 말한다. 초왕이 잘못 들은 모양이오. 우리가 힘겹게 얻은 땅을 어찌 다른 나라에 그냥 준단 말이오. 게다가 600리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오. 봉우축은 급히 초나라로 돌아가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초의 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과연 장이는 신이 없는 소인놈이로다. 내 그놈을 사로잡아 그 살을 씹어먹으리라. 즉시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쳐라. 객경진진이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오늘 신이 다시 대왕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의 왕이 묻는다. 과인이 선생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 간사한 놈에게 속고 말았소. 묘계가 있으면 속히 말해 과인을 도와주오. 이미 제나라와 절교했기 때문에 진나라를 치더라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진나라에 2개의 성을 바치고 함께 제나라를 치도록 교섭하십시오. 그러면 진나라에 땅을 바치더라도 그만큼 제나라 땅을 차지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초의 왕이 분개하여 소리친다. 이번에 과인을 속인 것은 진나라가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원수인 진나라와 연합하여 아무 죄도 없는 제나라를 친단 말이오. 마침내 초의 왕은 진나라를 치기로 작정하고 굴개를 대장으로 봉우축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진나라 남전 땅으로 쳐들어갔다. 이에 진의 문왕은 위장을 대장으로 간무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 10만을 주어 초군을 맡게 했다. 동시에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 함께 초군을 치자고 교섭했다. 제민왕은 대장 광장에게 군사를 주어 진나라를 돕게 했다. 용맹스런 초나라 대장 굴개도 진과 제 2나라의 연합군을 맞아서는 능히 당적할 수 없었다. 초군은 싸울 때마다 패했다. 진과 제의 연합군은 달아나는 초군을 추격하여 단양 땅에서 일대 접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굴개는 진나라 장수 간무의 칼을 맞고 전사하고 봉우축 등 초군 8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리하여 진과 제의 연합군은 한중의 600리 땅을 빼앗았다. 한과 위 2나라는 초나라가 진과 제의 연합군에게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초의 왕은 몹시 당황하여 굴평을 제나라로 보내 사죄하게 했다. 동시에 진진을 진나라 군사에게 보내 2개의 성을 바치고 화친을 청했다. 진나라 장수 위장은 진의 문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를 보고했다. 진의 문왕이 명령한다. 속히 위장에게 가서 초나라 검중 땅과 우리 진나라 상어 땅을 바꾸겠다고 하면 화친을 허락하겠다고 전하여라. 이에 위장은 초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진나라의 조건을 전했다. 상어 땅은 검중 땅과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곳이었다. 초의 왕이 크게 노하여 말한다. 과인에게는 상어 땅보다 장의가 필요하다. 만약 진나라가 장의를 보내준다면 나는 기꺼이 검중 땅을 바치겠노라. 92. 진왕절경. 초의 왕은 장의에게 속은 것이 너무도 분해 검중 땅과 장의를 바꾸자고 제의했다. 이에 평소 장의를 미워하던 신하들이 진의 문왕에게 권한다. 소중한 땅과 한 사람을 바꾸자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왕께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의 문왕은 장의를 매우 총애하여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장의가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청컨대 신을 초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진의 문왕이 깜짝 놀라 묻는다. 지금 초왕은 매우 격분해 있어 그대가 가기만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오. 장의가 태연히 말한다. 신이 죽음으로써 진나라가 검중 땅을 얻는다면 신은 도리어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게다가 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죽음을 면할 것인지 그 계책을 말해보. 장의가 대답한다. 초부인 정수는 아름답고 지혜가 있어 초왕의 총애를 받고 있나이다. 또 초왕이 총애하는 근상이란 자는 곧잘 초부인에게 아첨하여 그녀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신은 그 근상과 친분이 매우 두텁습니다. 따라서 신이 초나라에 가더라도 근상의 도움만 받으면 살 수 있나이다. 하온즉 대왕께선 대장 위장에게 분부하여 군사를 한중 땅에 주둔시키고 언제라도 초나라를 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초나라는 겁을 먹고 신을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윽고 장의는 진의 문왕의 허락을 받고 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초의 왕은 즉시 장의를 옥에 가두고 장차 택일하여 태묘에 고한 다음 죽이려 했다. 그러나 장의는 이미 근상에게 사람을 보내 만사를 부탁한 뒤였다. 근상이 내궁에 들어가서 초부인 정수에게 말한다. 장차 부인께선 대왕의 총애를 잃게 되었습니다. 초부인 정수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근상이 조용히 대답한다. 진나라는 우리 대왕께서 장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이제야 진나라는 대왕께서 장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장의만 돌려보내주면 지난번 빼앗은 땅을 되돌려줄 것이며 진나라 왕녀를 초왕께 출가시키겠으며 가무에 능한 무녀를 대왕의 인첩으로 보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진나라 여자들이 온다면 부인께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소? 부인께서는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채 하시고 대왕께 잘 말씀드려 장의를 하루빨리 진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본시 신이 없는 진나라는 장의가 돌아가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장의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진나라는 초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말로 여자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날 밤 초부인 정수가 눈물을 흘리며 초해왕에게 말한다. 대왕께서는 검중 땅과 장의를 바꾸자고 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주기도 전에 장의가 왔으니 이는 진나라가 대왕을 믿고 예를 갖춘 태도입니다. 지금 진군은 한중 땅에 총직결에 있나이다. 만약 대왕께서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크게 노하여 우리나라를 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부는 어찌 되겠습니까? 신은 너무도 근심스러워 며칠째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저 신하는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 힘쓰는 법입니다. 장의도 진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것입니다. 하온즉 대왕께서 장의를 후히 대접하여 우리 초나라를 섬기게 만든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초해왕이 대답한다. 그대는 과히 염려 마오. 과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소. 다음 날 근상이 초해왕에게 고한다. 장의 한 사람이 죽어 진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겠나이까? 그러나 장의를 죽이기 위해 검중 땅을 진나라에 준다면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장의를 돌려보내고 진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초해왕도 진나라에게 검중 땅을 바치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의를 석방하고 후히 대접했다. 이에 장의는 초해왕에게 사언하고 진나라를 섬기라고 여러모로 권했다. 이윽고 초해왕은 장의를 진나라로 돌려보내고 우호를 맺었다. 한편 굴평은 제나라에 사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장의가 이미 진나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굴평이 초해왕을 나무란다. 지난날 대왕께선 장의에게 속은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은 대왕께서 장의가 오면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죽일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그놈을 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진나라를 섬기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진나라와 화친하기도 전에 동맹을 맺은 천하 다섯 나라가 문책하러 올 것인즉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제야 초해왕은 후회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 장의를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이때 장의는 이미 초나라 국경을 벗어난 지 이틀 후였다. 동시에 한중 땅에 주둔해 있던 위장도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진나라로 돌아간 장의가 진해문왕에게 고한다. 신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 다시 대왕을 뵙게 되었나이다. 이제 조왕은 대왕을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하오나 신은 더 이상 초나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으니 대왕께서는 그들에게 한중 땅 반을 떼어 주십시오. 그리고 초나라와 통혼한다면 그들은 우리 진나라를 깊이 섬길 것이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신은 육국 동맹을 깨뜨리고 여섯 나라가 동시에 진나라를 섬기도록 설복하겠습니다. 진해문왕은 장의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중 땅 중에서 큰 고을 5개를 떼어주고 초해왕의 딸을 맞아 태자탕과 혼인시켰다. 또 진해문왕은 자기 딸을 초해왕의 아들 소자난에게 출가시켰다. 진해문왕은 장의에게 5고을을 하사하고 무신군이란 칭호를 내렸다. 또 장의에게 많은 황금과 백옥과 네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준 다음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소진이 이루어 놓은 동맹을 깨뜨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의는 먼저 제나라로 갔다. 장의가 제민왕을 아련하고 아랜다. 대왕께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비교하여 어느 쪽 토지가 더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쪽 군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든 제나라 신하들은 대왕께 제나라와 진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아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눈앞만 내다볼 뿐 앞날은 예견치 못한 것이옵니다. 이번에 진나라와 초나라는 두터운 우호를 맺었습니다. 이에 조, 위, 한 세 나라는 겁을 먹고 우리 진나라에 다투어 화친을 청해왔습니다. 천하대세가 이렇듯 변했건만 어찌 대왕께선 진나라를 원수로 대하십니까? 이제 진나라가 명령만 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제나라 남쪽 경계를 넘어 쳐들어올 것이며 조나라는 황하를 건너 제나라 도읍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려 해도 진나라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민왕은 진나라와 우호를 맺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이는 제나라와 우호를 맺고 서쪽 조나라로 갔다. 장이가 조왕에게 말한다. 신은 장차 한단 땅에서 대왕과 회견하려는 진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아직까지 소진이 이뤄놓은 육국동맹을 믿으십니까? 그 후 소진은 연나라를 배반하고 제나라로 달아났다가 마침내 남의 손에 피살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한 몸도 보호하지 못한 소진의 말을 아직까지 믿으신다면 조만간에 큰 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초나라와 혼인한 사이며 제나라는 소금과 생선의 특산지인 땅을 진나라에 바쳤으며 한나라와 위나라는 동쪽 신하로 자처하고 진나라를 섬기고 있사옵니다. 이렇듯 옛 동맹국들이 진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어찌 대왕께서는 외로이 그들과 대항하려 하십니까? 이윽고 조왕은 진나라를 섬기겠다고 언약했다. 이에 장이는 북쪽 연나라로 갔다. 장이가 연소왕을 아련하고 말한다. 대왕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조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조양자는 그 친누이를 미끼로 삼아 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모조리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누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조나라가 다른 사람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조나라는 우리 진나라에게 땅을 베어바치고 사죄했습니다. 훗날 우리 진나라가 조나라를 내세워 연나라를 친다면 역수가의 장성은 대왕의 것이 아니옵니다. 연나라 소왕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항산 동쪽에 있는 다섯성을 바치기로 언약했다. 이윽고 장이는 육국동맹을 일일이 분리시키고 진나라로 돌아가다가 진의 문왕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태자탕이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진무왕이다. 한편 제민왕은 처음 장이의 말을 듣고 조, 한, 위 세 나라가 이미 땅을 바치고 진나라를 섬기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나라와 우호를 맺겠다고 언약했는데 그 후 장이가 제나라를 건너간 다음에 조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제민왕은 크게 노하여 장이에게 속은 분풀이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때 마침 진의 문왕이 별세했다는 보고를 받고 제민왕은 맹상군으로 하여금 서신을 써서 모든 나라에 보내게 했다. 그 내용은 거짓말만 일삼는 장이에게 속지 말고 모든 나라는 더욱 단합하여 진나라를 배척하자는 것이었다. 제민왕은 이미 진나라와 혼인한 초나라가 배신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먼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부터 쳤다. 이에 초의 왕은 태자횡을 제나라의 볼모로 보내 화친을 구했다. 그제야 제민왕은 군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때부터 제나라는 육국동맹의 맹주로서 모든 나라를 거느리고 진나라에 대항했다. 제민왕은 천하 모든 나라에 선포했다. 장이를 잡아서 보내는 나라에게 제나라 10개의 성을 주겠다. 한편 진무왕은 성미가 강하고 거칠어서 태자로 있을 때부터 신용 없는 장이를 몹시 미워했다. 게다가 진나라에는 장이를 시기하는 신하가 많아 모두들 장이를 없애버리려고 노렸다. 이에 눈치 빠른 장이는 자기 신변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은근히 두려워졌다. 어느 날 장이가 진무왕에게 고한다. 신에게 진나라를 위한 묘계가 있사옵니다. 진무왕이 묻는다. 그래, 무슨 계책이요? 지금 제나라 왕은 신을 몹시 미워하여 언제라도 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무조건 칠 생각입니다. 이제 신이 이곳을 떠나 위나라로 가면 제왕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싸우는 틈을 이용해 대왕께서는 한나라를 쳐서 삼천을 점령하고 주나라를 넘보십시오. 이는 곧 우리 진나라가 왕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옵니다. 진무왕은 즉시 장이에게 혁차 30승을 주어 위나라로 보냈다. 위의 왕은 장이를 반가이 영접하고 상국인 공선연을 패하고 장이를 상국으로 삼았다. 이에 공선연은 붕괴하여 진나라로 가버렸다. 제민왕은 장이가 위나라 상국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과연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쳤다. 이에 위의 왕이 당황하자 장이가 웃으면서 말한다. 대왕은 조금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제군이 스스로 물러가게 할 묘계가 있습니다. 그날 장이는 신복인 풍이에게 은밀히 무엇인가 지시했다. 장이의 지시를 받고 풍이는 초나라 사신처럼 가장하고 진나라로 갔다.
풍이가 제민왕을 아련하고 묻는다. 대왕께서 장의를 몹시 미워하신다던데 사실입니까? 제민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풍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아랜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위나라를 치지 마십시오. 신이 사신으로서 진나라 함양에 갔다가 들은 말에 의하면 장의가 위나라로 가기에 앞서 진나라 왕과 은밀히 약속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장의는 진왕에게 지금 제나라 왕은 신을 몹시 미워합니다. 때문에 신이 위나라로 가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은 제나라와 위나라가 싸우는 틈을 이용해 북쪽 땅을 침공하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하온죽 대왕께서는 또다시 장의의 계책에 빠진 셈이 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지금이라도 군사를 소환하신다면 장의는 진왕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장의는 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나라에 머물면서 점점 무능해질 것이옵니다. 이윽고 제민왕이 군사를 소환하자 위의 왕은 장의를 더욱 총애하게 되었다. 그 후 장의는 위나라에 머문 지 불과 1년 만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편 진무왕은 키가 크고 힘이 세었으며 용사들과 씨름하기를 좋아했다. 그 당시 진나라에는 오획과 인비 두 용사가 있었다. 진무왕은 그들을 몹시 총애하여 각별히 후한 국록을 주었다. 이때 제나라에는 용력이 대단한 맹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무왕이 널리 용력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나라를 떠났다. 그가 진나라로 가기 위해 황하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루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사공이 외친다. 더 이상 탈 수 없으니 늦게 온 손님은 다음 배를 타십시오. 그러나 맹분은 사람을 떠밀고 배를 타려고 했다. 사공이 화가 나서 삿대로 맹분의 머리를 때리며 책망한다. 내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서 사람들을 젖혀놓고 먼저 타려는 것이냐. 맹분이 크게 노하여 눈을 부릅뜨고 한 번 소리치자 일시에 큰 파도가 일며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에 배에 탄 사람들은 엎어지고 쓰러졌으며 강물에 빠지기도 했다. 맹분은 사공의 삿대를 빼앗아 나는 듯이 노를 저었다. 잠깐만에 황하를 건넌 맹분은 마침내 진나라도 함양으로 가서 진무왕을 아련했다. 진무왕은 한눈에 맹분의 용력을 알아보고 대감벼슬을 주었다. 이후 맹분은 오획 인비와 함께 진무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때는 준하낭 6년이요 진무왕 2년이었다. 이때 천하 6나라는 모두 상국을 두고 있었다. 진나라는 그들과 같이 상국이란 호칭을 쓰기 싫어 승상을 두기로 결정하고 좌승상과 우승상을 뽑았다. 이에 간무가 좌승상이 되고 화리질은 우승상이 되었다. 위장은 좌우승장이 되지 못한 것을 분개한 나머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버렸다. 어느 날 진무왕이 우승상 화리질을 불러 말한다. 과인은 중원의 문물이 굉장하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껏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소. 만약 삼천을 지나 주나라 나경에 갈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소. 누가 과인을 위해 한나라를 정벌하겠소. 화리질이 대답한다. 왕께서 삼천 땅을 통과하여 주왕실에 가시려면 반드시 한나라 의양 땅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양 땅은 지세가 험준할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군사를 괴롭히고 재물 또한 많이 허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나라를 친다면 반드시 위나라 조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도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성공할 가망이 없사옵니다. 진무왕은 다시 좌승상 간무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간무가 대답한다. 신이 위나라에 가서 함께 한나라를 치자고 교섭하겠나이다. 이에 진무왕은 크게 기뻐하고 즉시 간무를 위나라로 보냈다. 좌승상 간무가 위의 왕을 아련하고 이 일을 교섭하자 나약한 위의 왕은 진군을 돕겠다고 승낙했다. 간무는 평소 우승상 화리질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무가 부사인 상수를 불러 지시한다. 그대는 돌아가서 대왕께 위나라가 우리를 돕겠다고 허락했지만 대왕께선 한나라를 치지 마십시오. 라고 전하시오. 상수는 즉시 귀국하여 진무왕에게 간무의 말을 전했다. 진무왕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위나라에서 돌아오는 간무를 만나기 위해 식양 땅으로 갔다. 식양 땅에서 진무왕이 간무를 영접하고 묻는다.
전날 승상은 과인에게 위나라가 우리를 돕는다면 한나라를 치겠다고 말했소. 그런데 정작 위나라가 우리를 돕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를 치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오? 간무가 대답한다. 한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는 험준한 천리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일은 경솔히 서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일찍이 말모는 한 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자의 이름은 공자의 제자인 증삼과 같은 증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자인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증삼의 어머니에게 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배를 짜고 있었는데 조금도 놀라지 않고 증삼은 효자라 결코 살인할 사람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사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증삼이 살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잠시 배 짜던 손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틀림없이 증삼이 살인을 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급히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증삼과 이름만 같은 어자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증삼은 어질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의 어머니도 3번 만에 아들이 살인했다는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지금 신은 증삼만큼 어질지 못하며 대왕께서도 옛 증삼의 어머니가 아들을 믿은 것만큼 신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왕께 가서 간무가 살인했다라고 고하면 대왕께선 단번에 그 말을 고지 들이실 것입니다. 신은 바로 그 점을 근심하고 있나이다. 진무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한다. 누가 와서 중상모략하더라도 과인은 그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이에 진무왕과 간무는 입술에 피를 바르고 굳게 맹세하고 식양땅 지명을 기입한 서서를 써서 한 통씩 나눠 가졌다. 이윽고 간무는 대장이 되고 상수는 부장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한나라 의양 땅으로 갔다. 그 후 진군이 의양성을 포위한 지 5개월이 지났건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한편 우승상 화리질이 진무왕에게 아랜다. 지금 의왕 땅을 포위하고 있는 우리 군사를 속히 소환하십시오. 그들은 용맹스런 정예 부대로서 외방에 오래 두면 무슨 변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에 진무왕은 즉시 간무에게 사람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라고 분부했다. 얼마 후 의양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진무왕에게 봉함을 바쳤다. 간무 장군께서 대왕께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무왕이 급히 봉함을 뜯자 거기에는 식양이란 2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제야 진무왕은 크게 깨달았다. 내 하마터면 화리질의 말만 듣고 식양 땅에서의 맹세를 저버릴 뻔했구나. 진무왕은 오액에게 군사 5만 명을 주고 의양 땅으로 가서 간무를 도와 싸우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항도 대장 공수경에게 군사를 주어 의양성을 도우라고 명령했다. 이윽고 의양성 아래서 진군과 한군의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진나라 용사 오액은 무게가 180근이나 되는 철극 한 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철극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한군을 쳐서 죽였다. 간무와 상수도 각기 일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한군을 마구 죽였다. 이에 한군의 사상자는 7만여 명이나 되었다. 참으로 오액은 무서운 장수였다.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치솟아 의양성 위로 올라갔다. 오액이 성루의 기둥을 끌어안고 휘두르자 육중한 성루가 무너졌다. 그러나 오액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성루와 함께 성 밑으로 떨어져서 즉사했다. 이 틈을 이용해 진군은 쏜살같이 쳐들어가서 마침내 의양성을 점령했다. 한항은 의양성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상구 공중치를 진나라로 보내 많은 뇌물을 바치고 화친을 청했다. 진무왕은 한나라의 청을 쾌히 승낙한 다음 간무를 소환하고 상수에게 의양 땅을 통치하게 하고 우승상 화리지를 삼천으로 보내 길을 닫게 했다. 그리고 진무왕은 인비와 맹분 등 용사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떠나 의양 땅과 삼천을 지나서 주나라 나경으로 들어갔다. 이에 준하낭은 진무왕을 영접하기 위해 친히 교회까지 나왔다. 그러나 진무왕은 명색분인 주천자를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고 곧바로 주나라 태묘로 들어갔다.
태묘 곁에는 천자를 상징하는 구정, 즉 9개의 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9개의 솥은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로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솥의 중간에는 각기 형, 양, 옹, 예, 서, 양, 청, 년, 기라는 그 당시 천하 9고을의 명칭이 새겨져 있었다. 진무왕이 옹자가 새겨져 있는 솥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 솥이 우리 진나라를 상징하는 그 당시 옹주로구나. 마땅히 이 솥을 우리나라 함양으로 가져가야겠다. 진무왕이 주나라 관리에게 묻는다. 일찍이 이 솥을 들어올린 사람이 있었느냐? 주나라 관리가 공손히 대답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솥 하나의 무게가 1000균이라고 하던데 누가 들어올릴 수 있겠사옵니까? 진무왕이 인비와 맹분 두 용사를 쳐다보며 묻는다. 그대들은 이 솥을 들어올릴 자신이 있소. 인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한 100균쯤 된다면 들 수 있사오나 이 솥의 무게가 1000균이나 된다고 하니 감히 시도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곁에 있던 맹분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한다. 신이 한번 시험해보겠나이다. 좌우 사람들은 솥 양쪽 귀에 청색 실로 꼰 줄을 걸었다. 이윽고 맹분은 무쇠와 같은 팔을 뻗어 그 줄을 잡았다. 맹분이 허리를 굽히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치켜 올리자 솥은 땅 위에서 반자쯤 떠올랐다. 그러나 곧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맹분은 너무도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왔으며 눈초리가 찢어져서 피가 났다. 진무왕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대가 솥을 들어 올렸으니 과인도 한번 시험해보겠소. 인비가 만류한다. 대왕은 만승의 존귀한 몸이옵니다. 경솔한 짓을 삼가십시오. 그러나 진무왕은 기어이 솥 앞으로 나아갔다. 인비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가나자 진무왕이 책망한다. 그대는 이 솥도 들어올리지 못한 주제에 어찌하여 과인을 시기하는 것이냐. 이에 인비는 기가 막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진무왕이 두 팔을 벌려 솥 양쪽에 걸어놓은 줄을 잡은 다음 생각한다. 맹분은 간신히 이 솥을 약간 들어올렸다. 그러니 내가 이 솥을 들어올린 다음 몇 걸음 걷는다면 모두들 나의 힘에 놀랄 것이다. 순간 진무왕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솥을 치켜 올렸다. 이번에도 솥은 약 반자쯤 떴다. 그 솥을 들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갑자기 힘이 쭉 빠져 진무왕은 무의식 중에 손을 놓았다. 이에 솥은 진무왕의 오른쪽 발에 떨어졌다. 동시에 진무왕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좌우 신하들은 급히 진무왕을 수레에 태우고 공간으로 갔다. 진무왕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날 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진나라 우승상 화리질은 진무왕의 너를 받들어 모시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본시 진무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에 진무왕의 서동생 공자직이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진나라의 소양왕이다. 우승상 화리질은 진무왕이 솥을 들어올리도록 부추긴 맹분과 그 일족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 당시 인비가 진무왕에게 누차 간했다고 해서 그를 한중태수로 임명했다. 다시 우승상 화리질이 분부한다. 선왕께서 낙양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좌승상 간무가 한나라를 쳐서 무찔렀기 때문이다. 속히 간무를 잡아오너라. 간무는 이 말을 미리 전해 듣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그 후 간무는 위나라에서 생애를 마쳤다. 진나라 소양왕은 초나라가 진나라를 배반하고 태자횡을 제나라의 볼모로 보내 화친을 맺은 데 대해 몹시 분개했다. 그래서 화리질을 대장으로 삼아 초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초나라 대장 경항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진군과 대적했다. 그러나 결국 대장 경항은 전사했으며 초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초의 왕이 이 보고를 받고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진나라 소양왕이 보낸 서신이 왔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초나라와 형제의 의를 맺고 서로 혼인한 이후 오랫동안 친분을 두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왕께서 우리 진나라를 배반하고 태자를 제나라의 볼모로 보냈기 때문에 과인은 분노하여 귀국 변경을 친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강대국이라면 우리 진과 초를 꼽을 수 있는데 그 두 나라가 결탁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과인은 장차 무간 땅에서 군왕과 회견하고 새로이 동맹을 맺은 연후에 이번에 빼앗은 땅을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만약 군왕이 이 제의를 거절한다면 과인은 결코 군사를 소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해왕은 이 서신을 읽고 즉시 백관을 소집하여 상의했다. 구론이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본시 진나라는 신이 없는 나라로서 우리 초나라가 그들에게 속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왕께서 무간에 가신다면 결코 돌아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상국 소조가 그 말에 찬동한다. 구론의 말이 옳사옵니다. 대왕께선 다시 군사를 보내 진군을 막으십시오. 간신 근상이 말한다. 당치도 안 싸웁니다. 우리 초군은 진군과 싸워 이미 패했으며 대장까지 전사했습니다. 공연히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땅까지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들과 동맹을 맺고 빼앗긴 땅이나 되찾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공자나는 진나라 왕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근상과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 초와 진은 서로 딸을 출가시킨 인척간입니다. 비록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치는 중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지금 동맹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진나라의 호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왕께선 무간 땅으로 가서 진왕과 우호를 맺도록 하십시오. 그렇잖아도 초의 왕은 진나라를 두려워하던 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근상과 자기 아들 공자난의 공고를 듣고 마음이 놓여 진나라 사신에게 무간 땅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의 왕은 근상과 단둘이서 무간 땅으로 떠났다. 한편 진나라 소양왕은 자기 동생 경양군을 진왕으로 가장시켰다. 경양군은 마치 진짜 왕처럼 우모를 든 시위를 앞뒤에 거느리고 무간 땅으로 갔다. 경양군은 장군 100개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무간 땅 관내에 매복해 있게 하고 장군 몽호에게도 군사 1만 명을 주어 관내에 매복해 했다. 그리고 계속 사신을 보내 초해왕을 영접하게 했다. 이리하여 초해왕은 이르는 곳마다 진나라 사신의 영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초해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진나라 무간 가까이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관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초해왕을 영접하며 말한다. 우리 대왕께서 관내에서 기다리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대왕을 공간으로 모시라고 신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초해왕이 진나라 사신을 따라 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난데없이 포소리가 크게 진동했다. 초해왕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제야 초해왕은 더럭 의심이 났다. 어째서 급히 관문을 닫았소? 그것은 우리 진나라의 법입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왕은 지금 어디 계시오? 공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마장쯤 갔을 때 공간이 보였다. 공간 앞에는 시위들이 서 있었다. 초해왕의 수레가 공간 앞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금포를 입고 허리에는 옥대를 둘렀으나 진나라 소양왕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초해왕은 수레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수레 앞으로 다가와서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의아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신은 진왕이 아니라 그 동생인 경양군입니다. 대왕께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속히 공간으로 듭시지요. 초해왕이 할 수 없이 공간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경양군이 권하는 자리에 앉으려던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커다란 함성이 일며 진나라 군사 1만 명이 나타나 공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초해왕이 묻는다. 어째서 진왕과 회견하러 온 나를 군사들이 포위하는 것이오? 경양군이 웃으며 대답한다. 대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왕께선 몸이 불편하여 일체 외부 출입을 못하십니다. 그러니 대왕께선 신과 함께 함양으로 가셔서 우리 왕과 회견하도록 하십시오. 저 군사들은 대왕을 호위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결국 초해왕은 납치되다시피 군사들에게 끌려 수레에 올랐다. 진나라 장수 몽호가 거느린 군사들이 곳곳에 늘어서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진나라 장수 백기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초해왕과 경양군이 함께 탄 수레를 호위했다. 그날 밤 초해왕을 따라왔던 근상은 도중에서 달아났다. 초해왕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내가 상국 소조와 구론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빠졌구나.
며칠 후 초해왕이 함양에 도착하자 진나라 소양왕은 문무백관과 모든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장대 위에 늘어 세웠다. 그리고 자신은 남양으로 놓인 왕자의 높이 앉은 다음 초해왕은 계하에 서서 배할하게 했다. 이는 자기 나라 속국의 제후에게도 시키지 못할 크나큰 모독이었다. 초해왕이 분을 참지 못하고 외친다. 과인은 진나라와 인척간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무관 땅에 온 것이오. 그런데 진왕은 병을 칭탈하여 이곳까지 과인을 유인했소. 그러고도 예로서 대접하지 않으니 이는 무슨 뜻이오? 진나라 소양왕이 태연히 대답한다. 지난날 군왕은 우리에게 검중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건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았소. 그래서 군왕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오. 만약 우리에게 검중 땅을 바친다면 지금이라도 군왕을 귀국시키겠소. 초해왕은 더욱 우라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좋은 말로 땅을 요구할 것이지 어째서 이렇듯 속임수를 썼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왕은 결코 그 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오. 초해왕이 말한다. 아무튼 이곳에서 검중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겠소. 과인이 돌아갈 때 장군 한 사람만 딸려 보낸다면 그 편에 검중 땅 지도와 모든 문서를 보내겠소. 진나라 소양왕이 비웃는다. 맹세는 믿을 수 없으니 왕은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 검중 땅 지도와 문서를 가져오게 하시오. 그러면 땅 경계만 분명히 정한 후에 곧 초나라로 보내드리겠소. 초해왕이 진노하여 진나라 신하들을 둘러보며 나무란다. 너희들은 나를 이곳까지 유인해 와서는 다시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무도한 협박에는 굴할 수 없다. 이에 진나라 소양왕은 함양성 안에 초해왕을 감금했다. 한편 간신히 도망쳐 초나라로 돌아간 근상은 상국 소저에게 초해왕이 함양으로 압송된 사연을 낱낱이 고했다. 소저가 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정말 큰일 났구려. 왕은 진나라에 감금되어 계시고 태자횡은 제나라에 볼모로 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만일 제나라가 진나라와 공모하여 태자횡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초나라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소. 근상이 묻는다. 공자난이 있는데 어째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상국 소저가 머리를 저으며 대답한다. 태자횡은 태자가 되신 지 오래되었으며 왕께서는 진나라에 감금되어 있을 뿐 별세하신 것은 아니오. 우리가 왕의 분부도 받지 않고 적자인 태자횡 대신 서자인 공자난을 왕위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오. 훗날 왕께서 귀국하신다면 무엇라 변명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나는 제나라에 초왕이 별세하셨다는 거짓 부고를 보내고 태자횡을 보내달라고 청할 생각이오. 근상이 청한다. 나는 왕께서 곤란을 당하셨건만 능히 막지 못한 몸이오. 원컨대 나를 제나라로 보내준다면 우리 초나라를 위해 힘껏 주선하겠소. 이에 소저는 근상을 제나라로 보냈다. 근상은 제나라에 도착하여 거짓으로 초해왕이 죽었다고 말하고 태자횡을 왕위에 세워야겠으니 보내달라고 청했다. 제민왕이 상국인 맹상군을 불러 묻는다. 초나라 왕위가 비었다고 하오. 이 기회에 우리가 태자를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초나라 회복 땅을 달라고 교섭하면 어떻겠소? 맹상군이 대답한다. 당치도 않사옵니다. 초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 땅을 바치고 태자횡을 데려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공자를 왕위에 세운다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아무 이익도 없이 천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의롭지 못하다는 욕만 먹게 됩니다. 제민왕은 맹상군의 말을 옳게 여겨 태자횡을 예로써 귀국시켰다. 태자횡이 초나라에 도착한 즉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초나라 경양왕이다. 그 후 초나라는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태자횡이 왕위에 올랐음을 통고했다. 이로써 진나라는 한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그간 꾸며온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진나라 소양왕은 수치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마침내 백기를 대장으로 몽호를 부장으로 삼아 초나라를 치게 했다. 진나라 대장 백기는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천하라로 쳐들어가서 15개 성을 탈취하고 돌아갔다. 초해왕이 진나라 함양성 안에 감금된 지도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초해왕은 감시하는 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을 바꾸어 입고 몰래 함양성을 탈출했다.
초의 왕은 곧장 본국을 향해 달아나려 했으나 어느새 진군이 뒤따라왔다. 이에 초의 왕은 더 이상 초나라를 향해 달아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 북쪽 조나라를 향해 좁은 산길을 타고 달아났다. 소진과 장이의 합종과 연행. 비교적 낭만이 존재했던 춘추시대가 끝나고 오직 힘만 있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전국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대 패공 진문공을 배출한 진나라가 위, 한, 조 세 나라로 분열되어 정립하고 여기에 기존 나라인 진, 제, 초 그리고 연나라가 천하패권을 갖고 맹렬히 싸움을 하죠. 처음에는 조나라와 위나라가 일약 강국으로 떠오르지만 전국 지룽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때문에 절대 강국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상황의 개혁으로 진나라가 전국 지룽 중 절대적인 군사력과 힘을 가진 일약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춘추시대에 진목공이라는 춘추오패로 불리기도 하는 명군이 있었던 진나라지만 중원에서 거리가 먼 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춘추시대의 대부분을 그저 그런 변방의 오랑캐처럼 대우를 받았는데 상황이라는 불세출의 승상 덕분에 일약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이후에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550년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이런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소진이 열국을 돌며 육국 동맹을 성사시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합종입니다. 합종이란 남북으로 길게 동맹을 맺어 서쪽의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의미입니다. 소진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당시 우길승천하는 진나라의 기세에 두려움을 느끼던 육국이지만 각국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했을 텐데 이를 소진은 때론 협박을, 때론 칭찬을 하면서 육국의 서로 다른 욕망을 하나로 수렴시킵니다. 하늘의 운명이란 참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소진의 이 합종을 타개한 사람이 바로 장이이고 그는 바로 소진과 함께 기곡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춘추시대 후기에 강렬하게 등장한 손빈과 방연 역시 바로 기곡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소진의 합종을 깬 장이의 연행. 합종이 남북 세로 종개념의 동맹이었다면 연행은 동서, 가로, 횡개념의 동맹입니다. 육국이 동맹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자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지닌 진나라일지라도 동시에 육국을 상대하기에는 벅찼죠. 이에 장인은 한 나라씩 동맹을 맺으며 소진의 합종을 타개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이번 해차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인은 결국 연행을 성공시키고 이는 훗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아주 큰 기반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합종과 연행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나 정치권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곳에서 각자의 욕망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상황에서 합종이니 연행이니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합종과 연행의 기원이 전국시대 인물인 소진과 장이인 것입니다.